예,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1쿼터가 지나고 나서 어닝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언급했던 내용들, 그래서 뭐 우리가 2분기, 3분기를 보자 하는 과정에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나 실적 예상치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리포트 나온 것들이 FNF고요. 그래서 사실 리포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실적 시즌이 나오게 되면 저도 되게 바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해보면 실적이 좋게 나와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은 배제하고 지금 아직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거나 아직 좀 지지부진한 것들에 대해서는 리포트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리포트 해드리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F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1쿼터 컨센서스 이상 초과를 해서 달성을 했고요. MLB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좀 감소하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면세점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실 그 이유는 명확하겠죠. 실제로 3월달 같은 경우만 해도 2월달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4월부터 좀 개선이 돼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을 것 같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도 상당히 지금 매출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관광지에서 MLB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곧 MLB의 매출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디스커버리하고 MLB 퀴즈는 그냥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늘 전년비하고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동사에 예를 들면 매출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MLB 브랜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 MLB 브랜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금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이 18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온라인 매출도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 내에서 사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을 하거나 또 아니면 한국 내로 들어온 인바운드를 기다리고 있지만 동사의 매장들은 중국 내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 매장에서 매출이 현지에서 바로바로 발생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국 리오프닝인데 중국 내에서 예를 들면 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 좋겠죠. 다른 리오프닝 주하고 좀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여행이나 면세점주, 호텔신라 이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좀 바라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영업이익 신장률이 30% 정도 나와 있는 그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또 예상치하고 좀 미스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사실은 불편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천만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시장은 지금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달 중국 소비 판매가 YY 11% 정도 성장했고 중국 법인에서 기존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 3월 달에 30%, 4월 달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매출 예상이라고 하는데 한 5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요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거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인데요. 2쿼터에서 3쿼터가 여러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쿼터, 3쿼터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가를 설정해 두시고 예를 들면 투자에 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18만 원 정도 부근 가면 뭐 수익 실현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나름 목표를 좀 가지고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추세로만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아주 좋다라고 판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현황들이요. 뭐 제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24개 정도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홍콩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포트 할 때도 홍콩에서 중요한 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매출이 얼마만큼 신장되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상당히 부합을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신사업이 또 하나 나오는데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4월 달부터 자사몰하고 롯데월드 매장 백화점에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요것들 매출에 한 300억 정도 추가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있겠죠. 플러스 알파의 요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밀리 브랜드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고요. 또 두베티카라는 새로운 조금 좀 특이한 브랜드가 있어요. 개성 있는 브랜드 그것들을 중국에 진출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4월부터 론칭이 되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동종목 갖고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기대치까지 다 예를 들면 익스페테이션을 갖다 넣는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만 나오는 것만 보고 주가를 평가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적과 전망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직전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면 내용이 비스무리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면 추가로 많이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 정도 수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에 주가가 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어닝이 미스가 이때 나왔었잖아요. 특별히 나온 구간이 2022년 4분기 이때 어닝 미스가 상당히 나와서 주가가 예를 들면 조정을 받은 그것 외에는 다른 구간에서는 크게 예를 들면 어닝 미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2022년 1쿼터, 2쿼터 넘어오는 이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의 2분기, 3분기 남아간 어닝이 그 정도만 충분히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22년도 정도 주가 정도는 우리는 충분히 전반기에죠. 그러니까 그 정도 주가 정도는 충분히 고려하고 그보다는 업적이 더 잘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적어도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주기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가 예상대로 나오는 그 과정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도 그 걸맞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바로 2022년 도달되기 그 겨울이죠. 직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언제냐면 여기 이때도 보면 딱 10월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앞으로도 여기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죠? 10월 달 정도가 여기가 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이 여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17만 7천 원 이 부분 정도 하고요. 전고점인 19만 9,9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타겟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구간은 돌파하는 매출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3월 1쿼터 넘어가면서 확인이 되고 2쿼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지금 박스권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주가가 좀 눌리면 또 이것도 추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기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수급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적이 반드시 개선되고 있는 곳에서 주가의 훼손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실적과 내용들을 보고 판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지 않나 이런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주황색이죠. 이건 하나증권인데 누가 봐도 다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19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22만 원을 예상을 했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한 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신사업 진행하는 것들 매출 인식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현재 나오는 매출의 진행 상황도가 3분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19만 원 정도 수준이 맞을 거고요. 최고점은 20만 원이고 그러니까 18, 19, 20만 원 여기가 평균가인데 제가 볼 때는 19만 원 정도가 평균가고요. 22만 원 정도 본 것들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신사업하고 동남아 진출, 그다음에 듀베티카 중국 진출 요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면 추가로 업사이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좋은데 저는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하나증권의 예를 들면 목표가가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놓고 동종목을 거래를 해 보시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습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증권사 리포트를 조합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늘 소중한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